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간디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혹시 어린이 여러분은 간디는 인도의 독립에 공헌하다 라고 적혀 있네요. 간디는 독립의 운동에 기여했다 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그 외에 간디는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짧게 좀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이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으로 유명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 대한 반영, 비협력 운동 등의 비폭력 저항을 전개하였다. 출생과 집안 1869년 10월 2일 인도 서부 포르반다르에서 태어났다. 간디의 집안은 상인 계급에 속했고 식료품상이었다. 그의 할아버지 우탐 찬드 간디는 포르반다르에서 관리로 근무했다. 그는 아들 6명을 두었는데 그중 5번째 아들 카바 간디가 마하트마 간디의 아버지이다. 카바 간디는 부인이 매번 사망하여 4번이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 아내였던 포틀리바이 사이에서 딸 하나와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중 막내가 마하트마 간디였다. 카바 간디가 라지코트의 관리로 봉직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주하여 초급학교를 다녔다. 좋은 풍습에 따라 13세의 동갑인 카스투르바이와 결혼했다. 당시 결혼은 형, 삼촌과 동시에 치루어진 합동 결혼식이었다. 16세의 아이를 낳았으나 4일 만에 죽었고 그의 아버지도 치료염으로 사망하였다. 훗날 마하트마 간디는 그의 자서전에서 어린 시절 결혼 생활의 죄책감을 느꼈고 인도의 좋은 풍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마하트마 간디는 일반적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폭력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나 인도에 있어서는 간디의 사티아그라하 사상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간디의 주저, 인도의 자치에서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서구 사상은 그의 단편적인 편모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평화 사상과 평화에 바친 업적은 실천 면에서 볼 때 민주적 민족주의자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며 특히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인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마하트마 간디 읽어볼까요? 자, 사실 위인전 잘 읽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읽어주는 거 글과 그림을 보면서 읽으면 쉽게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읽어볼게요. 정직한 모한다스. 거짓말은 나빠요. 어린 모한다스 간디는 아까부터 줄곧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먹구름에 가려진 해가 어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해를 보기 전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힌두교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고기는 먹지 않고 채식만 했습니다.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식,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음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잠깐 해가 나오자 간디와 형제들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와 보세요. 해가 나왔어요. 아이들은 부르는 소리에 어머니는 기도를 끝내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는 이미 구름 사이로 다시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실망한 간디에게 어머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가 밥 먹는 것을 신께서 바라지 않는가 보다. 어머니는 막내 간디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간디는 어머니와 함께 힌두교 사원에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간디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간디는 1869년 인도의 구자라트주 포르반다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간디 아버지는 인도 서부의 작은 왕국 포르반다르의 총리였습니다. 그때 인도는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지방은 여전히 작은 왕국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충성심이 강하고 정직한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중에는 이슬람교도인 사람도 있었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도는 3억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만큼 종교도 다양했습니다. 인도인들은 힌두교와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파르시교, 시크교, 자이나교 등 많은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많았던 아버지와 달리 간디는 수줍음이 많아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습니다. 몸집이 작고 자주 아팠기 때문에 친구들이 말을 거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간디는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책을 읽거나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간디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가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간디가 중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시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겠지?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영국인 장학사가 학교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영국인 장학사는 인도의 중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일부러 여러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영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마치 자기 나라인 양 강제로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단어 시험만 보겠습니다. 영국인 장학사는 점잖고 친절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눈은 쉴 새 없이 학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장학사가 부르는 단어를 받아 적었습니다. 간디도 장학사의 목소리를 놓칠세라 무척 긴장하며 잘 받아 쓰고 있었습니다. 장학사가 마지막 5번째 단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마지막 단어의 철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장학사는 단어를 한 번 더 말하였고 선생님은 시험 감독을 하기 위해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걷던 선생님이 간디 옆에 멈춰섰습니다. 내가 답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다른 아이들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간디는 선생님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선생님이 발로 간디의 발을 툭 찼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지? 간디는 선생님이 왜 자기의 발을 찼는지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단어를 쓰지 못한 채 시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장학사 교실에 나간 뒤 선생님이 간디를 불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잘 썼는데 너만 틀리더구나. 간디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혔습니다. 옆 친구 것을 보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눈치를 못 채다니. 선생님이 간디 옆에 서 있는 것은 친구들이 시험을 보라는 신호였습니다. 간디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것을 몰래 보는 것은 간디는 목이 마른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영국인 장학사는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저 잘하는 것처럼만 보여주면 된단 말이야. 간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친구의 것을 몰래 보는 것은 나쁜 일이야.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어린 날의 실수. 간디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염소의 울부짖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람, 람, 람은 간디가 좋아하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읊조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나쁜 꿈을 꾸었군요. 아내가 언제 일어났는지 간디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간디는 13살에 동갑내기인 카스투르 바이와 결혼했습니다. 어린 날에 결혼하는 일은 인도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간디는 걱정하는 아내에게 염소 고기를 먹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힌두교에서 고기를 먹는 일은 신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을 카스투르 바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해도 간디는 낮에 냇가에서 고기를 먹은 일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낮에 간디는 평소 어머니가 나쁜 아이라고 놀지 말라고 하던 친구와 냇가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영국인들이 왜 우리보다 크고 힘이 센 줄 알아? 친구의 말에 간디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몰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친구는 그것도 모르냐는 듯 우쭐거리며 말했습니다. 영국인들이 고기를 먹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튼튼한 것도 다 고기 덕분이라고. 영국을 이기려면 고기를 먹어야 해. 너도 한번 먹어볼래? 안 돼. 우리는 힌두교잖아. 게다가 어머니가 알기라도 하시면. 간디는 고기를 먹는다면 어머니가 또 오랫동안 단식을 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소리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친구는 간디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요즘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몰래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고. 강해지고 싶은 거야. 영국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기르려는 거지.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구운 염소고기 한 점을 간디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 인도 사람 모두가 고기를 먹는다면 영국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 간디는 눈을 질끈 감고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 먹어본 염소고기는 질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영국을 이기려면 그런 고통쯤은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악몽에 시달렸지만 간디는 그 뒤에도 여러 번 친구와 함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결국 간디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간디는 또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형의 팔찌에 달린 금 한 조각을 몰래 훔쳐서 판 것입니다.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야. 간디는 한심한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른들 몰래 담배를 피우기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담배를 사기 위해 하인의 돈까지 훔쳤습니다. 간디는 그때도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간디는 그날 밤 잠시 아버지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요즘 무척 건강이 나빠져 침대에만 누워있는 아버지가 그날따라 무척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께 내 죄를 모두 털어놓아야 하지만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하면 크게 실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잘못을 고백하고 아버지가 내리는 벌을 받아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도저히 못하겠어. 편지를 쓰는 게 좋겠어. 굳게 결심을 한 간디는 무릎을 꿇고 차분하게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께 저는 지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부끄럽게도 제 빚을 갚기 위해서 형의 금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저를 크게 꾸짖어 주세요. 저는 지금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고자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을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저의 부족함을 아버지의 탓이라고 여기지는 말아주세요.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정직한 분이시니까요. 간디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두 눈을 가만히 감았습니다.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내가 아버지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간디는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낼까 겁이 났습니다. 매질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백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던 아버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내려와 편지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보자 간디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간디의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간디의 진심이 담긴 맹세를 믿어주셨던 것입니다. 간디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날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꼭 매를 때려야만 힘으로만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게요. 간디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저희가 읽었네요. 간디는 어린 시절에도 좀 다른 친구들과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해도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죄책감을 크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도 평화주의자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이제 앞으로 어린 친구들 간디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면은 다음 장부터는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